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지금 현재 유일하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꾸준히 모으고 있는 주식이 생겨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탄탄하고 비전도 너무 좋은 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저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들이 크게 내려갈 때는 다들 불안해하고 더 내려갈 것을 무서워해서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주가가 1, 2년 후에 회복을 하고 크게 올랐을 때 후회하는 경우가 많죠. 가령 2019년에 테슬라의 수요가 생각보다 훨씬 적을 거라는 월가의 추측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는데요. 그 당시에 테슬라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서치를 정말 매일매일 하면서 매수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걸 보고 15불 선상에서 며칠에 걸쳐서 크게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주위에서는 다들 뭐 하는 거냐면서 테슬라 주식이 더 떨어질 게 뻔한데 크게 손해볼 거라면서 말렸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2019년 6월에 당시의 전문가들의 예상에 비해 분기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나와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33.67불에 크게 매수를 했고, 작년에 마켓 전체가 크게 떨어졌을 때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거의 모든 4차 산업에 GPU 칩들이 필요한 것이 너무 눈에 보이는데, 이 분야의 리더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역시나 2022년 9월에 3번에 걸쳐서 약 130불 선에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다들 마켓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엔비디아를 왜 사냐고 말렸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초에 아마존과 구글이 크게 떨어져서 90불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서 주식을 모았었는데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리세션이 올 거라는 우려에 주위에서 지금은 절대로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고 말리던 시기였습니다. 역시나 주위에서는 주식을 지금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대부분의 장기 투자할 주식들을 매수할 때는 주위에서 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시기에는 대부분 뉴스나 미디어에 마켓이 더 떨어진다거나 제가 매수한 주식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던 시기이고, 다들 겁을 먹고 주식을 손절하고 팔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켓이 아주 가끔은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이 생긴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나누는 주식은 제 개인적인 리서치를 바탕으로 제가 결정한 투자이기 때문에 100% 다 틀려서 이 회사가 완전히 파산할 가능성도 있으니 절대로 제 영상만 보고 매수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페이트론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장기 투자할 종목들의 매수도 나누고 있고요. 제가 아는 트레이드들도 나누면서 매달 수익을 내고 있고, 주식들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상향 모멘텀이 강할 경우 보유한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커버콜을 통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내는 것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시킹 알파에서 1000개가 넘는 회사들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매수하기 좋은 주식 25개를 매주 월요일날 멤버들과 나누고 있으니, 이런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처럼 불안한 마켓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올해 눈여겨보는 주식들 리스트를 중요한 순위별로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그 리스트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장기 투자하고 싶은 주식이 몇 달 전부터 생겨서 현재 유일하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주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려서 주가가 훨씬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오늘 영상을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나눌 회사는 핀텍 분야에서 브랜드가 확실한 회사이자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공동 창업자였던 회사, 바로 페이팔, 티cker 심볼 PYPL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창업자들입니다. 스타트업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공들여서 만든 회사가 잘 되고 나면 마치 자식처럼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계속 번창할 수 있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페이팔은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라는 두 거물이 아주 초창기에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애착도 많을 것이고, 거의 자식 같은 회사이기에 페이팔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나게 가만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주식 투자를 조금 하신 분이시거나 스타트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페이팔 마피아라는 그룹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팔의 초기 창업 멤버들을 보시면 아마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텐데요.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이외에도 유튜브의 공동 창업자인 채드 헐리, 스티브 첸, 저드 카림, 그리고 옐프의 공동 창업자인 제레미 스타플맨,
러셀 사이먼스, 그리고 링크드인의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 그리고 스퀘어 혹은 블럭의 COO인 키트 레이보스, 그 외에도 지금 아주 짱짱한 창업자들이 모두 페이팔의 초기 창업 멤버였는데요. 아마 이 모든 분들께서 페이팔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노력을 꾸준히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모바일 페이먼트 분야에서 가장 많이 다운되고 있는 앱을 보시면 애플 스토어와 구글 스토어, 그리고 모든 다운로드를 합산해도 블록의 캐시 앱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페이팔과 페이팔이 인수한 벤모가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은, 저도 페이팔과 벤모는 사용하지만 캐시앱을 사용하지 않고 제 주변이나 누군가와 돈 거래를 할 때도 페이팔과 벤모를 쓰지 캐시앱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이 사용 빈도를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2023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페이먼트 앱은 1위가 바로 페이팔, 그리고 2위가 벤모로 나왔고, 이 두 앱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45% 정도나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페이먼트 분야에서 페이팔과 벤모의 위치는 확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가 자리를 잡고 나면 웬만해서는 다른 경제업체들이 그 회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훌루,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아마존 프라임 등이 있지만 넷플릭스를 감히 넘볼 수 없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커피는 얼마든지 있지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팔과 벤모의 모트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페이팔 같은 경우 사기를 당하거나 리펀드를 요할 때 고객 보호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저 역시 페이팔을 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돈을 직접 보낼 때도 벤모만큼 편한 앱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 벤모 앱을 다 깔고 있어서 너무 편하게 돈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앞으로 모바일 페이먼트 분야가 정말 클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5년 후에는 아마도 모바일 페이먼트를 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 거의 모든 회사들도 물건을 구입할 때 페이먼트 옵션으로 페이팔을 사용하지 않는 회사 역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전에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현금을 선호했지만 신용카드가 트렌드였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용카드가 일반화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신용카드에서 모바일 혹은 디지털 페이먼트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아직은 신용카드의 사용이 더 많지만 모바일 페이먼트를 하는 분들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의 예상 성장성을 보시면 올해 분석한 결과 2021년에 89조 원이었던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이 2030년에는 무려 40조 원 가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수치보다도 모바일 페이먼트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40조 원에서 멈추는 것이 절대 아니라 어느 시점에는 지금 저희가 현금을 쓰지 않듯이 곧 모바일 페이먼트이 신용카드를 대체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페이팔은 현재 페이팔 벤모 이외에도 여기 보시듯이 줌, 페이디안, 시밀리티, 허니 등 다양한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페이먼트 서비스가 바로 브레인트리였습니다. 자, 브레인트리 같은 경우에는 45개의 나라에 130개에 달하는 화폐들의 페이먼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여기 보시듯이 우리가 다들 아는 Salesforce, Zapier, Dropbox, Twilio, GitHub, Eventbrite, Pinterest, 스티치 등의 회사의 페이먼트들을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주 많은 회사들이 브레인트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페이팔 입장에서는 벤모만큼이나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Buy Now Pay Later와 벤모를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와 엑스박스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페이팔의 매출에 엄청난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대형 핀텍 회사 최초로 가상화폐 분야에 발을 뻗으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상화폐 자체가 아직 확실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페이팔이 경솔했고 회사에 해가 될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만약 가상화폐가 정말로 상용화되기 시작한다면 가상화폐를 통한 페이먼트 마켓 역시 페이팔이 차지하겠다는 야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가상화폐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을 한다면 페이팔이라는 브랜드가 실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페이팔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팔에 대해서 두 가지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Buy Now Pay Later 옵션입니다. 다시 말해 빚을 지고 물건을 구입하고 나중에 돈을 갚는 시스템인데, 이 빚을 페이팔이 온전히 다 들고 있다는 점이죠. 만약 경제가 휘청거려서 Buy Now Pay Later로 빚을 지고 물건을 구입한 고객들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페이팔 입장에서는 손해가 정말 클 겁니다.
리세션이 온다면 소비가 줄어서 매출도 줄겠지만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페이팔 입장에서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올해 6월에 유럽의 KKR이라는 인베스트먼트 펌에서 페이팔의 유럽 시장에 Buy Now Pay Later 부문을 인수하겠다고 나오면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발생한 40빌리언 유로나 되는 페이팔의 Buy Now Pay Later 빚을 사겠다고 해서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올해 말에 현재 CEO인 댄 쉴맨이 사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 이후에 어떤 CEO가 페이팔에 오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누가 될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페이팔의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페이팔의 주가가 다시 한번 아주 크게 떨어졌는데요. 주가가 크게 떨어진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프리 캐시플로우가 2022년 2분기 때 약 1조 원에서 올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3,500억 원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마이너스 3,500억 원 안에 유럽 마켓에 Buy Now Pay Later 빚이 약 1.2조 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KKR에서 이 부문을 인수하면서 페이오프를 막겠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혀 크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위에 이유들과 더불어서 제가 페이팔을 크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페이팔의 가치가 엄청나게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P 레이쇼를 보시면 2017년부터 P 레이쇼가 30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오르다가 2020년에는 거의 80을 찍었었고 그 후로 서서히 내려오다가 올해는 17까지 내려온 데다가 45명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forward P 레이쇼가 무려 12까지 내려갑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 데다가 역시나 45명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EPS의 성장률이 무려 15에서 20%입니다. 거기다가 매출을 보시면 지난 10년간 단 한 해도 매출 상승이 멈췄던 적이 없었고 Operating Income이 역시 10년간 꾸준히 늘어난 회사입니다. 자산 역시 Liability보다 20조 원이나 많은 상태이고 Cash and Cash Equivalent만 10조 원이나 들고 있는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 한때 310불까지 올랐던 이 회사의 주가가 현재 61불까지 내려왔는데요. 제가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들과 페이팔의 차트를 매일매일 분석하면서 이 주식이 차트상 다시 회복을 하고 상향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 시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지점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 서비스에 관심이 있고 지금처럼 어려운 마켓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 미팅 때 얼굴도 뵙고 함께 투자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제가 현재 유일하게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회사 페이팔에 대한 제 생각과 디테일을 나눴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